안녕하세요. 네. 혼자만 반갑다 그러고 나머지는 안 반가운가 보네. 자, 173조. 오늘 열 받았으니까 숙제를 한번 해볼까? 지난주 거 순서 외워왔어요? 안 외워왔어? 시행 절차 순서 외워왔나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외워왔어? 시행자는 해보셨지? 그거 안 해보면 오늘 못 따라가. 우리 지난주에 일부러 그걸 끝날 때 해준 이유가 그걸 알고 와야 오늘 공부하는 게 편해져. 한번 해보지. 자, 먼저 173쪽에 보면 목적이 나와. 173쪽. 도시개발법의 목적. 목적하면 뭐를 증진? 공공복리의 증진. 여기 딱 나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무슨 말인지 알지? 도시개발구역 뭐 하는 곳이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이야. 그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디 안에서 지정이 돼 이게? 도시나 도시 외의 지역의 어디에?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겠지. 왜 일부야? 끝에가 구역 그랬잖아. 구역. 지구나 구역은 어디를 말해? 일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의미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지정한 곳을 도시개발구역 그래요. 그럼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별표를 하나 해봐. 도시개발 사업 시험을 내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뭐 하냐면 주거부터 상업, 산업, 유통해서 그 다음 줄에 복지 등의 기능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나와 있지. 그 여러 가지 기능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기능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다. 맞아 그러면? 보고 읽는데도 못 따라와? 맞는 거지? 다시 상업 기능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나와 출제가. 근데 여기서 내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내는 거예요.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 4번이 뭐야? 관리계획 4번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읽어줘 그거를. 무슨 기능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았다 이래야 돼?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관리계획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방금 내용 읽어놓고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맞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셨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여기서 내면 이거지 이거 알아듣는데 이걸 무슨 계획에다? 관리계획에다 내는 거야. 관리계획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계획 6가지는 무조건 막 달달달달 외워져야 돼.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이 4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고놈으로 갖다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고 정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의 적용.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놨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광시군이 있어. 특광시군이. 그럼 대한민국 모든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되나요? 국토계획법이 적용이 돼. 그 다음에 요 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 요건 도시개발법이지. 전체로는 국토계획법인데 무슨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큼 무슨 법? 도시개발법.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무슨 법을?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지금 그 소지 내용이. 자, 다음 장 넘기시고. 그러면 절차에서 맨 처음에 무슨 계획이 나와? 개발계획, 수립고시 여기 나오지. 그럼 다시 해놓고
우리가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계획은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개발계획은 신도시를 만드는 무엇이다? 청사진이다. 기억나? 신도시를 만드는 청사진이야. 그러면 주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나요? 지난주에 다 해왔다며. 오늘 다 해왔다면서. 안 해왔어? 그건 이제 지금부터 안 물어보고 할 거야. 안 물어보고 해. 시행 방식이 들어있어.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면 시행자가 들어있어. 만약에 환지 방식이다 그랬어. 환지 방식. 그럼 여기 뭐야? 행정, 비행정. 여기가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공공, 민간 이렇게 나와야 돼. 오늘 하나 더 기억할 거.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이 들어있어. 세목이라면 세부 목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에 대한 목록이 들어있어? 수용하겠다는 토지에 대한 목록이 무슨 계획에서 만들어져? 개발계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록이 만들어진 뒤에 만약에 투기로 남의 땅을 사서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한테 보상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보상금이 안 나오겠지. 여러분 목록이 없잖아. 개발계획 만들 때 목록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디 땅의 소유자는 누구고 몇 제곱미터고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지는데 그 후에 여러분이 투기하려고 땅 사서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목록이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돈은 주고 샀는데 보상은 내한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누구한테 가 보상이? 원래 소유자한테 보상금이 가. 그러면 여러분들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발계획은 투기를 막으려면 수용하겠다는 목록을 맨 처음에 무슨 계획에 만들어놔? 개발계획에서 만들어놔. 더 이상 투기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 그래. 이거 반드시 그게 놓고. 그럼 이제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정권자야.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딱 두 가지는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 수립 시기를 물어봐. 수립 시기. 그러면 수립 시기는 원칙은 도시개발, 그냥 줄여서 할게요. 도시개발구역, 구역 지정 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계획하고 구역은 뭐가 먼저 지정이 돼야 돼? 수립이 돼야 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나중에 지정돼.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은 지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계획이 수립된다. 그 뜻이에요. 예외는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바로 요 계획 다음에 무슨 구역이 나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예외는 요 놈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요 놈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개발계획 시험 나오면 무조건 이 예외가 출제가 돼. 예외가. 하여튼 개발계획이 써지면 무조건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자, 원칙 다시 한번. 순서가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이야. 그럼 원칙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계획이 수립돼야 돼. 예외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 거지. 바로 미개발지역이다. 이렇게 말해. 미개발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 먼저 뭐부터? 구역부터 지정하라. 이렇게 놨어. 그럼 우리 이 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나와? 두 가지 효과 나오지? 안 써줄 거야 이제. 응? 아까 내한테 인사할 때부터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안 써줄 거야. 두 개 있다. 두 개 효과 나왔어. 두 개 효과가 뭐야? 어? 여기 위에 1번 도시지역,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마침 잘 됐어.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어제 내 어깨 치료해갖고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거든. 응? 오늘 잘 걸렸어. 그러니까 안 쓰고 나도 말로만 할 거야. 나 원래 저 세심해. 소심해. 그래서 삐지면 엄청 많이 삐져. 근데 안 삐지면 잘 써주지. 삐지면 절대 안 써줘. 어떻게 잘 해볼 거야? 응? 안 써주면 여러분만 손해지. 나는 좀 아파도 써주는 건 여러분이 좋을 거야. 다음 주부터 인사도 잘하고 복습 꼭 잘해봐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하고 도시개발구역 시험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와. 세 문제. 요 두 개에서 여기서 맞춰야 돼. 여기서 맞추면 도시개발법은 5개까지 문제를 맞게 돼. 근데 여기서 틀리고 가잖아. 아무리 해봤자 3개밖에 못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효과가 무슨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이 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돼. 요게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왜 미개발은 요 놈이 먼저 지정되느냐? 미개발 지역에다가 요걸 지정하면 뭐로 바뀌어? 도시로 바뀌잖아. 그럼 도시로 바뀌면 뭐 할 수 있어?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또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으니까 곧바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미개발 지역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지정해 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뭐로 바꾸나 요렇게 바뀐 걸로 보고 그때부터 무슨 계획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미개발 지역이라는 게 어디냐? 자, 미개발 지역 그러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는 개발이야, 보전이야? 보전. 그 보전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미개발 그러지. 미개발. 그럼 우리가 미개발하면 여러분 뭐가 미개발이야? 녹, 관, 농,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녹관, 농자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 개발을 하려면 뭐로 먼저 지정하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라. 그럼 거기가 전부 뭐로 바뀌어? 요렇게 바뀌니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녹지가 자연하고 생산이야. 그럼 어디 녹지는 안 돼? 보전 녹지는 절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하는 곳이야. 그냥 녹지 이렇게 보면 안 돼. 무슨 녹지? 자연하고 생산만 지정할 수가 있어. 어디는 지정 못해? 보전 녹지 지정 못해. 두 번째가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러겠지.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어디? 관, 농, 자. 세 번째가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과 행정기관 장하고 협의한 지역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것도 왜 미개발인가 상식으로 해봐요. 개발할 것 같으면 국토부 장관이 다른 장관하고 굳이 협의해 안 해? 개발할 수 있는 땅이면 협의할 필요가 없겠지. 농지 생각해봐. 농지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이번에 정부 시책상 뭐 30만 호 아파트 지으려고 한다. 그럼 농을 갖다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하고? 자, 농림부 장관, 네가 관할하고 있는 농지를 내가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줘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단어 국토부 장관하고 관계중앙행정이 뭐 했다 이렇게 나오면 협의한 지역. 그러면 무슨 지역이야? 미개발 지역이야.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니까 뭐를 했어? 협의를 한다. 그 뜻이야. 그런데 협의를 할 때에는 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가 돼. 자, 분명히 우리가 자자가 있어 지금. 자연환경. 그냥 일반적인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뭐로 지정할 때만큼은? 어떻게 지정할 때는? 써놨잖아. 이 단어 써놨잖아. 뭐 할 때는? 협의로 지정할 때는 어디를 지정할 수는 없어? 자연은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원래 자연은 도시지역 외니까 요렇게 해당이 되는데 뭐로 지정할 때는? 협의로 지정. 협의자가 들어가면 어디는 안 돼? 자연은 안 돼. 이렇게 외우란 얘기야. 네 번째, 주, 상, 공 세 개를 합한 거야.
요 세 개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또 나와. 그럼 여기도 미개발로 봐. 우선 주상공은 무슨 지역? 주상공은 무슨 지역이야? 개발하는 지역.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아니, 무조건 용도 나오면 개발이냐 보전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저 어디가 개발이야? 도시 중에 어디? 주상공, 그럼 개발이요. 그럼 녹관 농자는 보전이고, 보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미개발이라고 그랬잖아. 오늘 공부가 안 되네. 에? 공부를 제대로 좀 해. 용도는, 목적은 없어. 시험 문제는. 개발이냐 보전 두 개밖에 안 물어. 자, 도시는 항상 뭐 한다? 개발. 그 중에 어디가 개발? 주상공. 그럼 주상공은 무조건 개발 이러면 돼. 개발하려는 지역이 다 합한 것이 얼마밖에 안 돼? 전체 얼마밖에 안 돼? 30. 그러면 70%는 무슨 지역이야? 미개발이겠지? 30%가 개발 지역이니까 70%는 미개발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70이 미개발이니까 이걸 개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개발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주의할 건 하나가 30이 아니요. 세 개가 합한 거야. 세 개가 합한 면적이 전체 얼마? 30 이상.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거 딱 빼놓고 나와.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 30이야 이렇게 나와. 그럼 왜 틀릴까 그거를? 아니 숫자만 생각하니까 틀린다는 이야기야. 우린 숫자가 나오면 저게 나오면 맞춘다 이 생각하면 안 돼. 숫자 나오면 숫자는 무조건 앞에 보는 연습을 하는 얘기야.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 상, 공 세 개가 뭐해서 합해진 거야. 세 개가. 그 세 개가 합한 것이 전체 얼마? 30이야. 그러면 나머지 70%는 미개발이니까 요걸 미개발로 본다 그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로. 다음 중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내기도 해. 한 문제로. 근데 이제 보통은 지문으로 출제를 많이 하지. 이렇게 나와. 자연 녹지 지역은 잘 들어. 저 보면서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았지? 무가 아니요. 맞았지? 자연 녹지라고 했는데 자연 녹지. 자연 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잖아. 또 시험 나온 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지? 계획관리 큰일 났다. 계획관리인데 계획관리가 지금 안 보이지 지금. 여기가 계획관리지 어디가 계획관리야. 자연녹지는 여기 있고 이거 100% 나온다니까 무조건. 나온다는데도 정신을 자 이거 빨리 꺼. 리모컨 꺼. 저 뒤에 것도 끄고. 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대로 내는 시험 문제는 없어, 절대. 법조문 나온 시험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고 이러진 않아. 그냥 그 중에서 지문을 바꿔 쓰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지역 이름을 하나 이름을 써놓고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러면 맞았다 찾아야 돼. 항상 관리 그러면 세 개가 뭐야? 세 개. 계획, 생산, 보전. 21개 쪼개서 이름만 외우라고 그랬잖아. 21개 이름. 여러분 시험 목적은 시험에 없어. 이 지역은 왜 지려?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무조건 이름만 알면 돼. 이름. 21개 이름. 21개 이름이지. 관리지역 써놓으니까 계획관리 바꿔놓으면 또 못 찾고 이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내가 몇 번씩 반복하니까 시험장에서 안 틀리는 거지. 일반인들은 관농자 이렇게 배워놓고 가도 시험 문제를 못 찾고 나와. 왜? 계획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바꿔놓거든. 이렇게 관리지역은 이런 시험 문제 한 개도 없어. 세분할 때는 무조건 세분한 이름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 4개 지역 나오면 미개발 지역이고, 미개발 지역은 바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항상 뭐부터 지정하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라. 지정하면 뭐로 바뀐다? 도시나 지구 단위로 바뀌어진다. 그럼 개발할 수 있는 준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수립하라? 개발계획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요 개발계획에서 두 번째 출제되는 시험 문제, 환지 방식. 항상 개발계획에서는 뭐를 정한다고 그러냐면 시행 방식을 정한다 이렇게 나서 그때 환지 방식으로 정했어. 그럼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동의 요건이 필요해.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이야. 요 환지 방식에 한해서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놔야 돼. 여기서 나오지. 그럼 환지 방식 가면 기억해놔야 돼. 환지 방식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있어 지금. 그럼 나중에 좀 있다가 수용 방식 배우고 환지 방식 들어갈 거 아니야. 환지 방식에서 항상 뭐가 있다? 우리는 맨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뭘 해주고 왔다? 동의를 해준 거야. 왜냐면 사업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동의를 해줘야 돼. 만약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 사업에 못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항상 무슨 계획 만들 때? 개발계획 만들 때부터 뭐를 필요한다? 동의를 필요로 해. 반드시 그거 기억해야 돼. 두 개는 무조건 시험장 가면 나와 있어. 두 개는. 그러면 자 원칙은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가 얼마짜리가 필요하냐면 첫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요 와자가 들어가 있어.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때 동의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 왜 두 번이냐? 와 그랬잖아. 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숫자 안 내. 그러니까 숫자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 숫자는 9월 달에 가서 외워. 숫자 나오면 거기에 뜻이 뭔지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거지. 와니까 요 앞에 있는 동의도 하나 받고 요 뒤에 쪽에 동의도 받아라. 이 뜻이야. 근데 요걸 이해를 못하고 숫자만 열심히 외워갖고 가. 근데 시험장에 가면 여기다 또는 써놓잖아. 그럼 또 못 찾아. 숫자가 다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나오는 부분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거기에 써있는 지문이 더 중요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숫자는 아직은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외워. 면적은 얼마다? 3분의 2고 소유자 총수는 얼마다? 2분의 1. 일단 요거 외워. 외우려면 그렇게 외우고 여기 뒤에는 뭐다? 와다. 요걸 기억해. 숫자 외우면서도 여기는 와다. 와는 뭐야? and다. 앞에 것도 뒤에 것도.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왜 공부가 안 되냐면 이게 한 줄로 나오거든. 지문이 한 줄로 나오잖아.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하고 동의자가 한 번밖에 안 보여. 그럼 동의는 한 번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와자가 있을 때는 앞에 동의, 뒤에 동의 두 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야. 두 번째, 예외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와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원칙은 뭐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가 있어. 이때는 누구를 말하냐면 시행자야.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뭐 할 필요 없다? 동의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시행자가 조합으로 나오게 되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받았어도 받은 것처럼 해준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왜 조합한테는 간주가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동의를 받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조합은 이미 설립할 때는 똑같은 동의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번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한 번은 받은 것으로 해준다. 이런 뜻이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도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시험 문제가 자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이런 동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동의 숫자는 다 맞춰주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어디가 있었어? 시행자가 지자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시험에 거의 다 맞춰주는 거지. 근데 중간에다 시행자가 국가라고 써놓던가 아니면 지자체라고 써놓던가 아니면 조합이라고 써놓는 거지. 그래 놓고 요렇게 동의 받아야 된다. 숫자를 다 맞춰주는 방식이야. 그러면 숫자 맞았네 이렇게 찾으면 틀리는 거야. 항상 누가 들어가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로 들어가 있으면 받을 필요 없다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보이면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지문이 나와야 돼. 그렇게 찾는 방법이야. 그래서 무조건 개발계획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시험 문제야. 왜? 어차피 매번 낼 거니까 매번 내는 거 맞춰야지. 왜? 안 나오는 거면 공부를 안 하는데 나온다고 공부했으니까 나오는 건 꼭꼭 맞춰야 된다 이 뜻이 돼. 자, 그럼 먼저 책으로 한번 체크해 봐 이제. 자, 책에 보면 2번 번호 수립 시기 나와. 자, 원칙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자 거기서도 밑줄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줄 끝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랬어. 그러면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 말이야. 근데 날짜는 같다고 그랬어. 발표하는 날짜는 같아.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 지정은 날짜가 같아. 그 다음 예외 보면 첫 줄 끝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그 박스에 있는 5개를 묶어서 미개발지역 이렇게 묶어서 써. 그걸 미개발지역이라고 그래. 거기 이제 미개발지역에 보면 1번에가 설명 안 된 게 들어가 있지. 개발계획 공모지역이라고 하나 들어가 있지. 근데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참고로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개발계획 공모하는 지역 그러면 참고로 예로 세종시 적어봐. 세종시.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세종시는 원래 개발지역이야 미개발지역이야? 미개발지역이었지. 미개발지역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려니까 공모를 한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 공모지역 그러면 어떤 도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야. 그럼 그전에는 아직 공모만 했으니까 개발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다? 미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2번, 3번 묶어서 자연하고 생산 녹지지. 그 대신에 무슨 녹지는 안 돼? 보전 녹지는 안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땅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는 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녹지다? 보전 녹지다. 딱 집어넣으면 돼 머릿속에. 그리고 4번 번호가 도시적 외의지역. 자, 5번 번호 국토부 장관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했어? 협의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 다음 줄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하고 어디는 제외. 자연환경 제외. 그래서 이 법은 항상 국장과 중앙의 협의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무조건 협의자가 나올 때는 어디는 제외, 자연은 제외.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6번 번호가 주상공 중간쯤에 주상공 면적 합계가 그거 찾았죠? 전체에다 동그라미 전체 면적 얼마? 100분의 30이야. 100분의 30을 퍼센트로 얼마라고 그래? 30%야. 그러니까 시험은 100분의 30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30% 이렇게 나오기도 해. 100분율이니까. 시험에서는 꼭 100분의 30 이렇게 안 나와. 100분의 30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30% 이하인 적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100분율 개념은 항상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개발지역은 그렇게 한다 나와 있고. 자, 오른쪽에 4번 번호.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동인데 제목도 안 맞아. 제목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이렇게 써야 돼. 뭐 안 고쳐도 될 것 같아. 5월달 가면 요약집에 다 이렇게 맞춰서 나와. 5월달 요약집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요. 제목 하나도 못 붙인 놈이 책이니까. 그다음 그러면 이제 동의가 나오면 원칙은 동의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원칙 그까지는 맞췄어. 원칙. 자, 지정권자는 자 동그라미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동그라미. 그게 포인트요. 여기서는 환지 방식. 그리고 옆에 개발계획 수립. 그 다음 줄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 그러니까 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동의도 받고 뒤에 동의도 받아라. 이런 뜻이 돼. 그리고 이제 원칙인데 넷째 줄 끝에가 다만. 그래서 다만이 뭐야? 예외. 자, 예외. 그 다음 줄에 다시 환지 방식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개발계획 수립 밑줄 긋고 그 다음 줄에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게 더 좋겠지. 법조문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원칙이 있고 예외는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장에 또 넘겨봐요. 또 2번에 조합의 경우 했는데 이건 뭐 원칙도 없고 예외도 없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외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외. 번호가 안 맞아. 이것도 예외야. 예외. 그러면 첫 줄에 전부 환지 방식 동그라미. 왜 여기는 환지 앞에가 전부가 들어가? 조합. 조합은 무조건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 그랬잖아. 지난주 시행자 할 때. 응? 시행자에서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이지.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 동그라미 했고 옆에 개발계획 수립 밑줄 긋고 부르는 것만 딱딱 밑줄 긋으면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 때도 그것만 읽으면 돼. 밑줄 안 진 것은 읽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시행자가 조합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끝 문장으로 가. 맨 끝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뭐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는 아무 필요 없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환지 방식 단어가 먼저 나와야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나오면 원래는 동의가 면적은 얼마? 3분의 2 와. 3분의 2 있고 나서 와 이것만 하면 돼. 와.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똑같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가 시행자가 누구로 들어가 있어? 국가나 지자체로 들어가면 뭐 받을 필요 없고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문제가 나오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게 원칙인지 예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못 찾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공법은 정리될 때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체계야 체계. 모든 법조문은 풀었을 때는 원칙 예외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빠짐없이 나온다. 이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개발계획 기준 문제가 나오는데 1번에가 광역도시계획의 부합 의무 이렇게 나와.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항상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 광역하고 기본이지. 그 기본을 시험에서 관리계획으로 싹 바꿔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왜 개발계획은 광역하고 기본에 맞아야 되느냐? 관리계획이 아니라. 자,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요게 맨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무슨 계획을 해놨어? 그래, 관리계획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개발계획 자체도 전부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무슨 계획, 광역이나 기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장 가서 기본 대신에 관리계획을 써주면 공부가 덜 된다. 이게 더 맞을 것처럼 느껴져. 맨날 관리계획만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이고 도시개발은 항상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무슨 계획에 맞게 하는 거야? 관리계획에 맞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놈을 물을 때는 요 계획이 아닌 무슨 계획, 광역이나 기본에 맞게 이렇게 나와.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공부 안 해도 시험장 가면 다 찾아져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기능에 서로 좋아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복합 기능의 도시 아니면 자족도시 이래야 돼. 타이틀이 복합 기능 도시, 자족도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봐. 말이 안 맞지? 응? 복합이란 말이 뭐야?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도시야. 그걸 다른 말로 자족이 뭐야? 스스로 만족되는 도시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야 무슨 도시가 돼? 자족 도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목 붙이려면 이렇게 붙이든가 이렇게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법조문에는 복합 기능의 도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복합 기능의 도시. 그럼 복합이 되는 것은 규모가 얼마냐? 330만 이상이야. 그러니까 복합 이쪽에서 여러 가지 기능 나와. 그럼 무조건 숫자야. 얼마? 330 이상이야. 그럼 규모가 커 작아? 크지. 완전한 신도시야. 아주 큰 도시. 그런 큰 도시가 잠만 자고 다지는 도시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330 나오면 기능이 나와. 자, 먼저 무슨 기능? 주거 나오잖아. 그럼 330만 아파트에 도시에 가면 뭐 있어야 돼? 아파트가 지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생산. 자, 생산 밑에다 공장 이렇게 써. 그러니까 330만이 자급도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공장이 있어야지, 공장. 그래야 거기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산하면 뭐? 공장. 그럼 좀 이따 저 끝에 가서 무슨 공장단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신도시에 공장 나와 이러지 말란 얘기야. 무슨 단어? 생산에서 이미 공장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 교육. 교육은 뭐야? 학교. 대표적 학교가 있지. 우리 신도시 가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가 전부 학교가 있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보내기도 쉽고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능? 유통. 유통은 백화점, 터미널, 대형 마트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마지막 무슨 기능? 위락 기능. 위락이 뭔데? 먹고 놀고 마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다 있는데 이거 없으면 자족도시 안 돼. 왜? 이거 없으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이게 복합 기능 도시, 자족 도시가 돼.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요 위락 기능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렇게 봐. 우리가 어디 신도시가 만들 때 보면 아파트 둘이 입주하기 전에 무슨 기능이 맨 먼저 들어가던가? 불이 반짝반짝 막 켜져 있지. 어디 신도시 만들면 아파트 막 짓는데 밤 되면 막 뭐 반짝반짝하지. 그건 뭐야? 그게 위락 기능이야. 위락 기능. 나이트 클럽,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맨 먼저 들어와. 신도시 만들면. 그잖아. 이제 연상해봐. 어디가 개발되는데 가면은 낮에는 안 보이던데 막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던데 밤 되니까 막 반짝반짝 하잖아. 그게 뭐야? 위락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신도시는 항상 아파트 지을 때 뭐부터? 위락이 먼저 동시에 들어가. 이게 들어가야 도시 개념이 만들어져.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오.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마지막에 뭐 위락이 있어야 돼. 위락. 이거 없으면 사람들 다 죽어. 우울증 걸려서. 그지?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응? 그래서 신도시에는 무슨 기능이? 위락 기능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어. 하나 더 해드릴까? 혹시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신도시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 특히 모텔이 있어. 모텔. 이 모텔은 새로운 허가라는 게 없어. 신도시 만들 때 그 지역에 30개 나오기로 했다. 그러면 30개가 안 나와. 그럼 신도시가 끝나도 더 이상 허가가 안 나와. 그럼 모텔 값이 어떻게 될까? 계속 올라가지. 응? 그래서 모텔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또 중개업자가 있어. 이건 아무나 못해. 이 모텔 영업은 괜히 손대지 말란 얘기야. 주먹이 좀 있어야 돼. 주먹이. 왜?
어차피 여기는 다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나 모텔 못하는 거야. 아무리 돈 많아봐. 그래서 모텔 사면 못해. 그거는 주먹 끼지 않는 한은 못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모텔 허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30개 나온다면 30개 외에는 절대 안 나와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값이 계속 올라가지. 그래서 맨 처음에 자리 잡으려고 가서 불 켜놓고 하는 게 모텔이요. 그래야 신도시 개념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신도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려면 규모가 얼마? 330 이상. 그럼 330이 아닐 때는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개발계획 수립 내용이 나와. 개발계획에는 하여튼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 시청사진이니까. 그래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해서 지금부터 체크 한번 할게요. 2번에 동그라미 2번 끝부분에 시행기간,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시행자, 동그라미 5번에 가면 시행방식. 기억해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참고로 6번부터 쭉 밑에까지 보면 끝에가 전부 뭐라고 돼 있어? 뭐뭐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지. 뭐뭐에 관한 계획. 응? 뭐 환경, 재원조 엄청 많아. 다 계획이야.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지구 단위가 어디가 있는데? 실시 계획에 있지? 그거 시험 문제야. 개발 계획에는 전부 뭐에 관한 계획 이렇게 들어있잖아. 근데 그 많은 계획 중에 무슨 계획은 없어? 지구 단위 계획은 없어. 거기다 적을 문제 아니요. 적는 문제 아니라고. 여러분 실시 계획에 써놨어. 실시 계획에 써놨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무조건 낼 때 개발 계획은 내용을 뭐가 막 모르는 게 써 있어. 그럼 다 맞는 거야. 근데 무슨 계획만 안 들어가면 돼? 지구 단위 계획만 안 들어가면 돼.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본문에 봐봐요. 본문에 보면 다만 하고 나오잖아. 다만 찾았나요? 그 박스 위에 본문이란 말인지 알겠지? 본문이란 건 표 위에 있는 내용을 본문이라고 그래. 본문에 보면 다만 써져 있어. 자, 다만 13부터 16까지는 그 다음 줄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놨지? 그러면 당연히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만큼은 언제 해?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럼 13번부터 16번 묶으세요. 묶어놓고 거기다 별표를 딱 하나 해요. 별표 체크 표시를 해. 그리고 동그라미 14번에다 별표를 해. 그러니까 4개가 묶어진 표시하고 14번에다는 별표를 해.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지금은 안 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공부할 건데 시험에서는 이 4가지가 해년마다 한 개씩 돌아가면서 나와. 뭐라고 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해년마다 한 개씩을 내. 올해는 13번 냈잖아. 내년에 14번. 아니면 그 전년도에는 17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개씩을. 한 개만 계속 내면 다 맞출 거 아니야. 4개를 돌아가면 내는데 그 중에 별표를 한 것은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야. 뭐를 별표해놨어? 수용. 자, 잘 봐. 자, 읽을 테니까 지문을 좀 줄여 읽어야 될 거니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여기까지 밑줄 그어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그러면 수용하고 사용을 굳이 사용 읽을 필요 있나 없나? 없지. 그냥 수용 그러면 되지. 수용은 뭐까지 포함? 사용까지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수용 대상이 되는 줄이면 그렇게 말해. 그리고 둘째 줄 끝에 토지 등이라고 보여요? 거기서부터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아까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거야.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써놨잖아. 줄여서 요게 어디 계획에 들어있어? 개발 계획에 꼭 들어있어. 그래서 수용 시점이 개발 계획이야. 정확하게 오고 나와. 요거 14번은 무조건 나와. 시험 문제가. 좀 이따 수용 문제 배울 때도 나오겠고
또 개발계획 자체 시험 문제 낼 때도 요건 거의 100% 나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저 지문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니까 6문제니까 지문상으로 30개 지문이 나오겠지. 30개 지문 중에 저거는 꼭 들어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기억해 놓고. 그러니까 안 되면 꼭 해야 한다. 꼭 나온다. 그것만이라도 나오면 맞춘다 생각하시고 정말 1번인데요. 자, 다음 장에. 아니 기준이 없어졌다? 없나 보다 또. 그러면 그 번호 7번 위에다. 그 07번 178조 아니면 그 밑에다 여백에다 쓰세요.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 말 기억나? 이 말은 기억날 거지? 모든 계획 문제에서 뭐 나오면 기준 그럼 누구? 국장. 이건 어디 가서 낼 줄을 몰라. 어떤 계획이든지. 하여튼 공법상의 계획 이름 나온 다음에 입안 기준, 수립 기준, 작성 기준 이렇게 하고 나오지. 그 앞에는 입안 기준, 수립 기준, 작성 기준 하고 기준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누가 정해? 국장이.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빼먹었네 또 이거. 변경 문제는 아직은 안 해도 되겠고. 자,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가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지정은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 지난주 적어준 거 있을 거야. 지정권자. 혹시 정리 안 되신 분은 요 지정권자 한번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필기한 거 아니면 사진 찍어 놓은 거 한번 정리하고 쉬었다가 내용 들어갈게요.